그리고 그 노동계에 또 굉장히 또 핫한 소식이 있죠. 지금 이제 민노총과 한노총이 백기를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원래 10월 1일부터 이 회계 공시를 꼭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있었는데 한국노총이 엊그저께 먼저 백기를 들었거든요. 본인들 공개하겠다 했는데 이어서 민주노총도 공개하겠다 했습니다. 그 내부의 네. 회계 공시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숨겨진 네, 이야기. 이게 참 겉으로 포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네. 실제로 이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받아들인 것은 정말로 이유 여하를 떠나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여튼 저 윤석열의 노동 정책도 네. 이렇게 가서 앞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네. 이 민주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 네. 성숙한 단체로서 사회 발전과 개인 발전에 네. 기여해 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번에 회계 공시는 정말로 잘한 거다. 네. 근데 이 뒤 히스토리를 뜯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민주노총이 먼저 공개하겠다고 했었다면서요. 개운치 않은 네. 뒷맛이 있었어요. 왜냐? 네. 회계 자료 공개해라 그러니까 노조 탄압이라고 막 개기다가 그렇죠. 그랬죠. 민주노총에서 먼저 네. 이걸 공개하겠다. 왜 그러냐? 네. 민주노총에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많아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네. 연봉이 높으니까 연말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할 때 그 네. 액수가 꽤 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압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념이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회계 공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회를 했어요. 네, 그쵸. 노조 탄압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할 듯 말듯 네. 막 속을 태우고 있다가 네. 민주노총이 회계 공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호떡집에 불이 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회계 공시를 한 거예요. 정말.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네. 뒷맛은 개운치 않아요. 하여튼 앞으로 한국노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하여튼 산업 발전의 산 증인들이에요. 저는 노동조합을 폄하하거나 네.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내가 노조위원장한테 침을 왜 받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지요. 예. 지금은 노조가 약한 존재가 아니어서 네.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그쵸. 이런 뜻으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탄압이라고 거부했었고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침을 내렸잖아요. 이제 거부하라. 너네 다 이제 그렇죠. 거부하라고 지침까지 내렸던 상황에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쨌든 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네. 어마어마한 돈을 네. 회계자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네. 그것은 상식입니다. 네. 그것을 노동 탄압이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은 네. 사실상 네. 노동 탄압이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거 좁게 미안하고 네. 회계 공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네. 좀 멋있었을 텐데 네. 좀 뒷맛은 개운치 않지만 네. 어쨌거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부분 살짝만 네, 좀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달 초부터 이 정부가 만든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입력한 노조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혜택을 모두 다 줬었는데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제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가 세법상으로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낸 돈의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이 굉장히 높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조합비를 또 많이 내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월급의 2%, 뭐 3% 많이 내기 이렇게 때문에 세액 공제가 높고 네. 우리 그래서- 국민노조는 좀 작아가지고 15% 해봐야 이게 껌값이라 네. 이것을 자료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쵸, 맞아요.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한 달에 3만 원씩을 계산을 하면은 1년에 36만 원의 조합비를 내잖아요. 그럼 연말 정산을 통해서 5만 4천 원 가량의 세금을 이렇게 돌려받는 거라고 네.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합비를 내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새로운 것들 더 개혁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요거는 이제 네. 첫 발을 뗀 거요. 첫 숟갈에 배부를 일이 없고 네.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지하철 파업 때 정말로 노동개혁의 제2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실히 네.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 민주노총에서 간첩단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재판 지연도 모자라서 지금 법원에 보석 신청까지 했습니다. 네, 보석 신청은 돈 내고 하는 거나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 돈 많나 보네. 돈 많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대남 투쟁의 일환으로 법적 투쟁, 네, 이렇게 법정 투쟁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예,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구속 만료일이 지나가지고 예. 전부 석방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정부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끄는 측면도 있지만 네. 민변에는 간첩단 사건에서 시간을 질질 끊는 특화된 변호사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네, 어떤 사법 체계를 악용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건데 이 지연 전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1번 네. 보석을 신청하는 것. 예, 그렇죠. 그다음 또 뭔지 아세요? 뭔가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화영애 같은 경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겠어요?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1심 안에 재판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구속을 6개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네. 구속 만료 전에 이게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네. 뭐냐면 보석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해서 네. 받고 나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사법부에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요번에도 그거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재판할 때 예. 선거법처럼 단순한 것을 복잡한 사건하고 합쳐가지고 그쵸. 네. 단순한 것을 뭐 수년씩 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헌법 제27조 3항 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네. 이것은 국민적 권리고 네. 상식이에요. 네. 사법부 판사님들 일 좀 합시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노조와 6시 이후에 재판을 좀 자제하겠다고. 그렇죠. 우리가 네. 한번 방송한 적이 있죠. 네, 방송했는데 그때는 이제 확정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면 합의를 했대요. 이면 합의하면 그거는 예. 불법인데 예.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률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을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그렇게 우스운 짓거리 하니까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엿장수 판사 무슨 야바우 판사 막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사님들 일 좀 합시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성모 씨가 구속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 9일까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겁니다. 이 구속이 되고 나서. 그럼 좀 있으면 또 나오겠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증거인멸 해불고 예. 우리들은 죄가 없었고 그렇죠. 국민한테 그렇게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니냐. 예. 참 그렇게 또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 단독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이는 도대체 5년 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니 저 산재보험금 6억을 타낸 사지 장애가 있는 환자예요. 근데 담배가 떨어져서 이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저 무슨 유주얼 서스펙트도 아니고 저게 뭡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네. 제가 노동운동가였다는 사실이 예. 약간 좀 부끄러웠어요. 아, 사지부전 마비라고 신고해서 네.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돈을 이빠에 타내놓고 그쵸. 담배 사러 갈 때 휠체어에서 벌떡이로 걸어가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 저게 무슨 성령에 임해서 갑자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게
도대체 뭡니까? 아, 정말 좀 황당합니다. 설명 좀 해줘봐요.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이렇게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저희 네. 속된 말로 네네. 나이롱 환자가 문재인 때만 7천 명에서 2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치 4주짜리 테니스 엘보예요. 그냥 네. 그런 거는 이제 치료 금방 받으면 낫잖아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치료비로 1억 원을 받았고 테니스 엘보가 뭐냐면 근골격계 질환 이런 네. 비슷한 거예요. 네, 치료비로 1억 원을 받고 3년 동안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네. 사지 마비됐다고 이렇게 휠체어 타는 사람이 담배 피려고 예. 벌떡 일어나서 담배 사러 간 사람이 네. 2015년도에 디스크 생겼다고 네. 산재 승인을 받아서 현재 9년째 요양을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들어간 총 보험 급여가 현재 네. 6억 8,86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 것만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2021년 상세 불명에 이게 병의 원인이 없어. 네, 원인 그런데 불명. 예. 사지부전 마비로 추가 산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네. 현재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 네. 이거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으로 추가해서 네. 저 돈을 받는데 네.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휠체어가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담배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일어나 걸으라. 네. 뚜벅뚜벅 일어나 걸어가지고 담배 사러 간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너무 황당해서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건데 이 산재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문재인은 나라빚을 천조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런 데까지 지금 돈을 다 퍼줬던 거예요. 옛날 그 교통사고 환자 나이록 많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은 내가 보니까 A 씨에 줄 퇴직금은 매달 꼬박꼬박 되고 보험 금액은 6억 8,600만 원이고 지금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게 사지 부전 마비 이게 원인이 알 수 없는 네. 그 사지 마비에다가 뭐 발기부전 변실금에 근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만 6억이 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지급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퇴직금은 매달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접질렸다고 해서 18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통원치를 받으면서 네. 당한 치 얼마 받았냐? 11억 9,410만 원, 12억을 받은 거예요. 그 염좌가 뭐냐? 예. 삐어서 염증 생긴 걸 염좌라 그래요. 근데 그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정부 예. 들어서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나는 이게 국민의 세금은 좀 야박하게 쓰는 게 맞다.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남들의 피와 땀이잖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저렇게 그냥 네.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담배 사러 그냥 사지 마비 환자에다가 발기부전에다가 변실금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담배 사러 가면은 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저렇게 성령에 임해서 일어나 걸으라면 걸을 수 있나? 내가 웃는 게 정말 죄송해요. 네, 근데 황당합니다 정말. 너무하잖아요. 이게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일하다 다친 사람들한테 산재 뭐 해줄 의무가 있죠.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안 되는 됩니다. 거죠. 정말로 웃으면서도 네. 슬펐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웃픈 사건이죠. 그렇죠. 웃기면서도 슬픈 사건이었고 네. 제가 노동운동가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이 사안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계속 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더 심도 있게. 네. 앞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좀 재밌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개딸. 어떤 거요? 네, 저희 항상 이끌리다 채널에 와가지고 악플 폭탄을 놓고 가는 개딸들이 있는데 이 개딸들이 딸 나이가 아니다. 네, 개 이모, 개 삼촌, 개 할아버지, 개 할머니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막 투쟁할 때 투쟁가를 불렀었는데 이 개딸들 집회를 하면은 뱃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뱃노래가 뭔가요?
여기 여차 뭐 그런 노래 그런 같은데 걸 하는 아니 건가요? 네. 자기들은 광화문에 네. 그 보수주의 사람이 물으면 다 틀딱 뭐 할배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지금들도 뭐 별반 뭐 특별한 게 없구만 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요. 막, 디스하면서 자기들은 그래요. 네. 그리고 참 이게 앞에다 개자 붙이는 게 새끼도 제일 웃기는 새끼를 개새끼라 그러고 날이 꽃도 이쁜데 덜 이쁜 꽃이 개날이고 복숭아가 맛있잖아요. 예. 맛없는 복숭아 산에서 나는 것을 뭐래요? 개복숭아. 개복숭아. 예. 그다음 딸도 제일 못난 딸은 뭔 딸? 개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나이가 그냥 좀 있는 게 아니라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무임승차자 나이가 65세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많은 거예요. 참. 그래서 집회를 할 때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네. 그래요. 개자 좀 빼야지. 아 이게 도대체 이게 국민 정서를 어떻게 알고 참 네. 이게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젊은 애 흉내내는 것이 네. 마치 네. 그 깨어있는 시민인 양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옛날에 맞습니다. 이렇게 아재 개그 이걸 뭐라 깨몽 이렇게 해서 꿈 깨라 깨몽. 전 처음 들어보는 아 우리 말이에요. 또래는 알아요. 네. 깨몽이라 그래 깨몽. 아 깨몽. 네. 꿈깨. 네. 그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그 네.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던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여의도에 개딸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네. 네, 경찰 추산 4,000명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1,500명 가량이 이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러면서도 넌 나이 먹은 것은 참 그러니까 맨날 뭐 틀딱 뭐 태극기 부대 어쩌고 이렇게 하더니 본인들이 더 나이가 많고 웃긴 사람들이 하여튼 문도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하여튼 굉장히 앞에가 개자가 붙은 건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딸이라면서 개딸이라고 하니까 무슨 딸? 아 개딸. 그냥 개의 딸. 아, 근데 장명을 본인들 스스로 장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대깨문도 본인들이 지었잖아요.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예쁘다고 지었는데 좋다고 지어놨는데 그걸로 맨날 놀림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깨문들. 그거가 뭐냐면 네. 젊은 사람은 소통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이 지발등을 찍은 거죠. 그렇죠. 개딸도 뭐 개혁의 딸이라고 하지만은 그 남들이 생각하는 개딸은 또 그 의미가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끼 네. 중에 제일 못난 새끼가 개새끼고 네. 복숭아 중에 맛없는 복숭아가 개복숭아고 꽃도 이쁜 꽃보다 좀 못한 게 개날이에요. 그다음에 딸들도 못난 딸이 개딸이고. 네. 아 그리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장명을 했어요. 대깨문 개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불러주는 걸 또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렇게 하면은 막 인권 탄압이고 네. 자기를 비하했다 그러는데 네. 자기들이 스스로 불러주기를 원해놓고 이제 뭐 지금 와서 그쵸. 그런 얘기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